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그 케라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MLP,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신경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LP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MLP에 적용하는 레이어들이 아주 케라스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레이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ML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피마족 인디안의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역시 MLP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LP를 이용해서 그 패션 엠리스트를 이용한 그 패션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MLP가 아니라 이미지에 특화된 CNN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케라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심플한 레이어를 이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볼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MLP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 케라스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앞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제 코딩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해놓은 코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코딩을 한 줄 한 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든 뭐 파이썬의 기초적인 기초적인 문법으로 먼저 어떤 펑션을 이용하거나 어떤 클래스를 이용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패키지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numpy라는 거를 사용하게 될 텐데 numpy를 임포트를 한다라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후 numpy라는 걸 사용할 때 여기에서 임포트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numpy를 사용하는데 이 numpy에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모르는 펑션이다, 모르는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numpy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import numpy라고 하고요. 그러면 numpy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게 주로 사용하는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서 np라고 치면 코딩이 좀 더 간결해지겠죠. 그래서 as np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numpy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np만 써더라도 numpy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떤 패키지명이 길거나 그러면 좀 더 간결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import 패키지명 as 또 내가 간결하게 사용할 별칭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칭으로만 쉽게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줄은 현재 케라스는 TF에서 가져오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모델스로부터 시퀀셜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후 이제 시퀀셜이라는 걸 쭉 사용해야 될 텐데, 이거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모델 안에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가져와라 라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풀네임을 쭉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번 코딩할 때마다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임포트만 가져오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레이어를 하나를 이제 임포트 하게 될 텐데요. 케라스에서 지원하는 레이어는 많이 있습니다. MLP에서 쓰는 오늘 익힐 이 레이어 말고도 뭐 CNN이라든지 RNN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MLP를 구성하는 레이어, 이 레이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케라스의 레이어스에다가 임포트 덴스 레이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서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셨다시피 이 레이어는 신경망, 뉴런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입력과 출력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이제 가중치로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이라고 하면 이 시퀀셜이라고 그 케라스에서는 수직적으로 계속 쌓을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물론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로 이게 나누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1차적으로 이렇게 쭉 쌓는 모델은 시퀀셜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다 시퀀셜 모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델로만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시퀀셜 모델만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레이어가 한 층만 쌓았습니다. 이렇게 한 층만 쌓을 수도 있고 여러 층을 쌓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기호는 이제 여러 개가 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하나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레이어에 하나 지정할 때 inputDim은 입력 벡터 수입니다. 입력은 하나, 그리고 뒤에 게 출력 벡터 수예요. 출력은 2개. 그리고 use bias는 바이어스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레이어에 가중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 옵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2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상상하실 때 입력 하나인데 출력이 2개예요. 그러면 이 입력이 출력마다 가중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은 하나인데 A 출력은 뭐 그중에 50%만 갈 수 있고 B 출력은 이 입력에 뭐 90%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중치가 2개가 하나는 0.5, 하나는 0.9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입력이 하나, 출력이 2개. 그러면 학습해야 될 가중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들은 결국 가중치예요. 아키텍처, 우리가 지금 시퀀셜에 덴스라는 레이어를 하나만 추가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설계하는 걸 아키텍처라 그리고 이 아키텍처마다 학습해야 될 가중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가 현재는 2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2개냐고 봤더니 입력이 하나, 출력이 2개라서 각 입력마다 출력이 가중치가 하나하나씩 매핑돼서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모델점 썸머리라고 하면 전체 가중치 수라든지 레이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점 썸머리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시퀀셜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이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파라메터가 2개다 이렇게 나오죠. 토탈 파라메터가 2개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파라메터가 2개다 이렇게 나오죠. 입력 하나에 출력이 2개라서 각 입력마다 하나하나씩 매핑돼서 2개의 가중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퀀셜이라고 하고 모델 만들어지고요. 입력이 3개, 출력이 4개예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입력이 3개, 출력이 4개이기 때문에 각 입력마다 4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에서 출력 4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입력에서 또 4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입력에서 또 4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서 총 가중치 개수는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썸머리를 해봤더니 입력이 3개, 출력이 4개라서
총 파라메타 수, 우리가 가중치 수가 파라메타 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개라고 돼 있고 토탈 파라메타가 12개고 학습 가능한 파라메타가 12개로 이렇게 지정을 되었음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 그냥 곱셈하면 됩니다. 입력 3개, 출력 4개면 2개 곱하면 1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력 하나마다 출력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다 할당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 가중치가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가 많으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더 복잡한 추론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중치가 적으면 좀 학습하는 속도도 더 빠르고 하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를 이제 못 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 수가 이 모델에 대한 문제 정의나 복잡성과 뭐 비례되진 않지만 가중치가 너무 적다면 제대로 학습하기 힘들고 너무 많다면 또 학습도 힘들다. 그런 부분만 보면 되고요. 이 가중치 수가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최적인지는 어느 정도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가중치 수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진행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를 배울 때 가중치 수도 같이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유즈 바이어스라는 게 디폴트로 true입니다. 그러니까 유즈 바이어스를 펄스로 지정하지 않으면 바이어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풋dim이 입력이죠. 앞에 인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출력 벡터 수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 출력이 2개다라고 하면 아까 같이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력 하나에 출력이 2개이기 때문에 각각마다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 개수는 이제 2개겠죠. 2개인데 여기에서 각 출력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어요. 바이어스라고 하면 뭐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절편 이렇게 어떤 모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데 가중치만으로 계산하기 힘들고 이 바이어스 각각 속성들마다 바이어스가 있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교화가 돼 있거나 뭐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조차도 학습할 대상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옵션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입력 하나에 출력 2개 그리고 출력마다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하나에 출력 2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입력에 가중치가 하나하나 있고 출력마다 가중치가 하나씩 있어서 그 바이어스가 있어서 총 4개의 학습해야 될 파라메타가 생기는 겁니다. 트레이너블 파라메타가 4개. 그러면 이 간단한 모델에서 입력이 하나, 출력이 2개지만 바이어스도 출력마다 하나씩 해서 총 2개. 그래서 총 학습해야 될 가중치나 바이어스 수가 총 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바이어스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 모델의 어떤 구성도 조금 달라지고 학습해야 될 파라메타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입력하는 데이터에 어떤 평양이 있거나 할 때는 가중치를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는 출력마다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3개, 출력이 4개예요. 그러면 입력 하나당 출력 4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입력에 대한 가중치 4개, 두 번째 입력에 대한 가중치 4개, 세 번째 입력에 대한 가중치 4개. 그러면 총 12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출력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다 그랬죠. 그러면 12개에다가 첫 번째 출력에 바이어스 하나, 두 번째 출력에 바이어스 하나, 세 번째 바이어스 하나, 네 번째 바이어스 하나 해서
바이어스만 따지면 4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 12개에다가 바이어스 4개를 더해서 총 이 모델에서 학습해야 될 그 가중치 및 바이어스 수는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학습 파라메타가 16개입니다. 예. 그래서 총 학습해야 될 파라메타가 16개고 학습 가능한 파라메타가 16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모델을 구성할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 수나 바이어스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학습 대상이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처음에는 이 가중치나 바이어스가 랜덤한 값으로 돼 있어요. 랜덤한 값으로 돼 있는데 학습을 점점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학습이 되면 그 문제에 최적화된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고 그 수치가 이제 안착됩니다. 그렇게 학습한 웨이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중에 입력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걸 이제 MLP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층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1층짜리 이게 1층짜리 퍼셉트론 레이어라고 하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얘기하는 거죠. 멀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면 레이어가 이제 2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퀀셜 아래라고 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시퀀셜 아래는 덴스 레이어가 1개, 2개,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가 2개를 쌓았는데요. 그래서 입력이 4개, 출력이 8개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 하나당 8개씩 가중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4개니까 총 32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유즈 바이어스가 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마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총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의 웨이트에다가 바이어스 8개까지 더해서 총 40개의 파라메타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서머리를 보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파라메타가 40개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덴스 1로 돼서 출력만 되어 있는데 여기 입력이 기재가 안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시퀀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레이어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굳이 적지 않더라도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이 자동 입력이 되고, 그럼 8개 입력에 출력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력이 8개인데 각각 그 입력마다 출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총 8개의 파라메타가 가지고 있고, 그 출력에 바이어스가 있어서 바이어스가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총 합은 9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LP의 2층짜리 MLP의 전체 파라메타 수는 총 49개, 학습 가능한 파라메타도 49개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MLP의 가장 2층짜리로 심플한 모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MLP가 이제 3층, 4층, 5층 해서 뭐 16층 더 깊게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층 이상의 깊게 쌓는 걸 이제 Deep MLP, DNN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요. 그런 경우는 더 파라미터 수가 더 늘어나고 층수도 더 깊게 되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모델에 시퀀셜이라고 해서 그 모델을 만들고, 인풋 띠이 4개 입력해서 8개 출력. 그러면 4, 8에 32고 32에다가 바이어스 8개 해서 40개, 총 40개의 파라메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개 입력해서 8개 출력, 그러면 총 64개죠. 64개에다가 각각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출력마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더하기 8 하면 총 72개의 파라메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입력해서 출력 하나, 그러면
입력이 8개고 출력 하나이기 때문에 입력마다 가중치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출력 하나에 바이어스 하나 해서 총 9개. 그래서 이 모델들이 총 파라메타를 다 더하면 121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수는 121개고 이게 더 깊으면 깊을수록 또 파라메타 수가 출력 파라메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 들어가는 학습해야 될 가중치와 바이어스 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 수가 많으면 계산량도 많고 그만큼 학습이나 추론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에서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라메타 수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높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 수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 감을 얻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케라스에서 기초적인 어떤 패키지를 로딩하는 방법 그리고 시퀀셜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 여기에 바이어스의 개념 바이어스가 펄스다, 트루다에 따라서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리고 그 모델의 썸머리를 통해서 파라메터 수까지 체크를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지정 안 하면 바이어스를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고 가장 기초적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해서 레이어를 2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딥 NLP라고 해서 레이어를 2개 이상, 3개, 4개 쌓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3개짜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총 파라메타 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